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그쵸. 자, 우리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자, 물론 값 하나밖에 저장을 못했어요. 한 변수 공간 안에다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소스 코드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거 다시 사용을 하고 싶어서 그러려면은 뭘 사용을 하느냐? 그때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려고. 자, 그냥 코드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함수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왜냐면은 우리 문법 같은 것도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반복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있었고 우리가 수정을 했던 거였죠. 우선 이것만 우선은 알아두시면 돼요. 값을 저장하기 위해 값을 다시 이용하려고 변수를 사용하고 우리 여러 줄의 소스 코드들을 저장하기 위해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값이니까 그냥 뭐 a는 3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값이 아니라 여러 줄의 소스 코드를 저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저장할 코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우선 감싸줘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내가 저장할 코드는 여기서부터 뭐 한 줄일 수도 있는데 여러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장할 코드를 괄호로 열고 닫아 주셔야 되고, 요 앞에 당연히 우리 변수 이름 이렇게 생성해 줬던 것처럼 함수 이름도 만들어 줘야겠죠, 우리가. 자, 그리고 요 앞에 부분에는 아직 리턴을 안 배웠지만 이 자리는 우선 리턴 타입 자리예요. 맨 앞자리는. 자, 맨 앞에 우리 여기 자료형 뭔지 알려줬던 것처럼 변수한테 얘가 뭐 정수야 라고 타입을 알려줬던 것처럼 얘한테도 얘가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 저장할 코드 밑에 리턴이 작성이 될 거예요. 요 리턴하는 애가 만약 정수면은 여기다가 인트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만약 여기 리턴하는 애가 문자열이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뭐 캐릭터형이나 뭐 이런 거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어쨌든 요 리턴하는 애의 타입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우선 여기 그 뒤에 한 칸 띄고 함수 이름 작성을 해주시고 괄호 열고 닫고 요 사이에 매개 변수라는 애가 들어갑니다. 얘는 물론 같이 한번 배워보긴 할 건데 우선 자리가 맨 앞에가 리턴 타입, 두 번째가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요 사이에 매개 변수, 그리고 저장할 소스 코드가 요 사이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런 형식이에요. 우선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우선 우리가 딱 선언을 해준 거예요. 함수.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정의를 한 거지 우리가 호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콘솔 창에서 보이지 않아요. 요 정의를 엄청 많이 했다라고 해도. 이해되실까요? 자, 호출을 또 하는 걸 알아야겠죠. 호출을 할 때는 우리가 함수 이름만으로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변수인지 함수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 변수도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하죠? 변수 이름.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변수랑 함수랑 차이를 좀 둬야겠어 라고 해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뒤에 괄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부분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위에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밑에 요 부분이 함수를 호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도 배울 건데 함수를 호출할 때 만약에 보낼 값이 없으면 여기를 비워두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이 함수한테 실어 보낼 값이 있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 값이 들어가고 이 매개 변수 자리에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틀까지는 배웠어요. 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제 문제를 직접 보고 개념을 소스 코드를 보면서 나가볼 거예요. 자, 우선 이 틀을 갖고 우리가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함수를 정의를 4개를 해놨죠. 함수 1, 함수 2, 함수 3, 함수 4. 자, 이때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요 리턴 타입이 요 리턴 하는 애의 타입과 맞춰서 작성을 해준다 라고 했죠. 자, 근데 지금 리턴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 저장할 코드만 있고 리턴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없어서 void라고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할 타입이 없을 때 void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턴할 게 있으면은 그 타입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함수를 4개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함수 1, 함수 2, 함수 3, 함수 4. 자, 지금 보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전혜성입니다. C 언어를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아요. 이게 지금 순서인 거죠. 자, 근데 지금 정의만 해놓고 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아무리 런 버튼 눌러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 거예요. 얘를 부르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위 함수를 올바르게 호출해서 아래처럼 출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분명히 배웠어요. 어떻게? 이 부분이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매개 변수 자리를 비워두시면 되고 값이 없을 때는 실어보낼 값이 없을 때는 이 부분을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도 리턴할 게 없다라면은 void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는 메인 함수 밖에다가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메인 함수 안에다가 호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호출을 밖에다가 하고 계셔가지고 흠칫했어요. 자, 정의를 할 때는 밖에다가 메인 함수 밖에다가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요거 호출을 할 때는 메인 함수 안에서 호출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출을 할 때 자꾸 정의 부분을 호출에다 작성을 해주시는데 얘는 만들어 놓은 거고 왜? 재사용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재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저장할 코드를 여러 번 여기다 작성하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죠. 그냥 얘를 뭐 뿅뿅아 와 라고 하는 것처럼 함수 이름으로 이거 호출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가 지금 어떤 함수에 정의되어 있죠? 함수 3번이죠. 자, 얘를 지금 이제 호출하려고 해요. 자, 여기다 괄호를 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변수랑 함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가 그냥 함수 3 이렇게만 띡 있으면은 변수인지 함수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는 무조건 괄호를 붙이자 라는 거. 자, 우리 printf만 봐도 printf 함수에 괄호 붙어져 있죠. 자, 이런 것처럼 함수 3번 해놓고 우리 뭐 호출할 거, 값 실어보낼 거 없으니까 값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요 뒤에 콤마를 작성하는 이유는 요 명령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작성해주는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보면 안녕하세요 뜨죠. 자, 그리고 뭐 저는 전혜성입니다 라고 하면은 함수 1이네요. 함수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해주고 실행 한번 해보면 저는 전혜성입니다 뜨는 거고요. C 언어를 통해가 함수 2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주면 C 언어를 통해.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요가 함수 4번이니까 함수 4번 이름 작성을 해주고 괄호 열고 닫고 요거 세미콜론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은 딱 호출이 되죠. 자,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정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호출 부분인데 정의는 메인 함수 밖에서, 호출은 메인 함수 안에서 한다. 그리고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함수의 기본 호출 정답 올려드렸고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호출을 해봤다면 정의도 직접 해볼 수 있으셔야겠죠. 아까 전에 정의 제가 대신 해드렸잖아요.
자, 수업 페이지 들어오시면 문제 함수의 기본 정의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서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 거죠?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게 호출될 수 있도록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야겠고요. 자, 그리고 그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려면 호출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호출하는 것까지, 자, 호출만 미리 해놓을게요. introduce라고 해서. 자, 얘를 호출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왜? 아, 나는 introduce라는 거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밖에다가 introduce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제가 지금 호출만 했죠. 정의는 안 하고 호출을 하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자, 그렇다면은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리턴할 거 없으니까 그냥 void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죠? 함수 이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자, 우리 뭐 여기서 값 실어보낸 거 없으니까 당연히 공간도 만들어줄 필요 없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재사용할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은 자, 잘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 밖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메인 함수 안에서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겠죠. 자, 매개 변수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구구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제 만들었던 우리의 구구단이에요. 자, 구구단 4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어제 저희가 만들었던 4단 있죠. 자, 단은 4고 i부터 시작해서 i가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한 칸 한 칸 한 칸씩 증가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반복문을 돌리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 이름이 뭐였지? 자, 구구단 4. 자,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럼 뭐가 나오죠? 얘 실행을 제가 하면은 당연히 4단 나오죠. 자, 제가 만약에 4단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99단 4라는 거 이미 있으니까 호출만 한번 더 해주면 되겠죠. 4단 한번 더 보고 싶으면. 왜냐면은 이 함수 한번 호출하면은 4단 한번 나오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하나 나오는 거죠. 요거 한번 호출을 하면은. 자, 근데 2번 호출을 했으니까 2번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얘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 만약에 4단이 아니라 5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소스 코드 하나 더 만들어서 함수 이름 99단 5로 수정을 하고 얘도 5로 바꿔서 여기도 이제 호출을 5로 바꿔줘야지만 호출하면 5단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러면은 함수를 만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왜? 지금 보면은 우리 코드를 재사용하려고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코드 완전 똑같은데 지금 요 하나 때문에 코드 재사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99단을 이렇게 해서 9단까지 만들려고 하면은 뭐 그냥 여기다가 만드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호출을 할 때 최소한의 요건을 그냥 보내주자. 딱 바뀌는 부분이 지금 딱 하나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4, 여기 5 요 부분만 지금 바뀌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다 지금 똑같은데 얘 하나 때문에 함수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사용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아, 지정을 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단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긴 하는데, 자, 그럼 어디서 만들어주죠? 이제 호출을 할 때 내가 만약 4단을 쓰고 싶어요. 4단을 쓰고 싶으면 얘한테 이제 4를 실어 보내는 거고, 내가 5단을 호출하고 싶다 이러면 얘한테 5단, 나는 4단도 필요하고 5단도 필요해, 이러고 싶은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바뀌어야 되는 그 최소한의 부분을 우리가 호출할 때 지정을 해주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값을 받고 싶으면은 여기다 값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처럼 뭐 함수 사용할 때 다른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요 위에서 결정하긴 좀 힘드니까 아래에서 그 최소한의 요건을 나는 4단, 나는 5단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주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얘가 지금 4를 실어 보냈어요. 근데 공간이 없는 거죠. 우리 변수도 생각했을 때 그냥 공간 없이 7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못 쓰죠. 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다가 뭐 얘는 정수를 담을 공간이고 이름은 i라고 붙여서 그 공간 안에다가 7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은 요 지금 7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함수 호출할 때 요 부분인 거고요. 자, 여기 매개 변수 자리라고 했어요. 자, 이 자리가 요 공간의 자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뭐. 그래서 변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값 부분이 요 부분이고 공간 부분이 요 부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단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공간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여기도. 자, 이러면은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았고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았는데, 재사용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호출할 때 최소한의 값을 보내서 정의할 때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값을 받고 그 값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숫자 출력기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당연히 실행시켜보면은 뭐라고 하죠? 아, 나는 숫자 출력기라는 거 몰라 라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만들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의는 우선 했습니다. 이러면은 오류가 달라질 거예요. 오류가 바뀌었죠, 지금. 왜? 아, 지금 2라는 거 지금 실어 보냈는데 공간이 없어. 값을 지금 받았는데 값을 넣을 데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2랑 5랑 10을 받아줄 공간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뭐 int a는 10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요 10이라는 값이 지금 요 부분인 거고, 요 부분. 자, 그렇다면은 요 공간이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a란, 나 정수 다음을 공간 만들어서 그 공간 이름 a라고 붙이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2를 보내면은 나 그 a에다가 2 집어넣을 거고 5를 보내면은 그 a라는 공간에다가 5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시켜보면은 이제 오류가 사라졌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저장을 해놓고 이 a를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출력할 때 어떻게 했었죠? print f 함수 사용을 해서 우선 요 a가 뭐죠? int 정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d를 사용을 해서 나 정수 하나 출력할 거야 라는 거고, 어떤 정수? 이러니까 a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2, 5, 10 잘 출력이 되죠. 자, 이거를 지금 3개의 값이 있다라고 해서 함수를 3개 만드시는 분을 봤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재활용하는 의미가 없죠. 이 숫자 출력기가 하는 일은 뭐죠? 그냥 숫자 받으면은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 기능에 값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걸 더 만드실 필요는 없는 거죠.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인데 그 값만 지금 바뀌는 거고, 그 기능을 하는 얘를 더 만드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고요.